미스터트롯 3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한 가수 탑 7이 공개되었다. 이번 시즌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일본 팬들이 응원하는 가수들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미스터트롯 3 참가자는 누구일까? 1위는 손비나다. 그는 감성적인 창법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일본어 발음이 뛰어나 일본 팬들에게 더욱 친숙한 느낌을 주었으며 일본 현지 팬미팅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의 노래는 일본 음악 스타일과도 잘 어우러져 현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위는 최재명이다. 그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 내에서 방송된 미스터트롯 3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참가자로 손꼽혔으며 그의 무대 영상은 일본 SNS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전통 가요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로 일본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3위는 김용빈이다. 김용빈은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일본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감미로운 창법은 일본의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일본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4위는 철록담이다. 이 비철록담은 세련된 음악 스타일과 감성적인 무대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일본의 발라드풍 가요와도 잘 어울리는 그의 노래 스타일은 일본 음악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의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는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5위는 남승민이다. 남승민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가창력으로 일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일본 팬클럽까지 형성되었다. 일본 공연에서도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 중 하나다. 6위는 추혁진이다. 추혁진은 감미로운 보컬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일본 팬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일본 음악 팬들에게도 친숙한 감성을 전달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7위는 춘길이다. 춘길은 독특한 음색과 자유로운 무대 퍼포먼스로 일본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일본 트로트 팬들에게도 친숙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였다. 일본 음악 방송에서도 그의 무대 영상이 화제가 되었으며 일본 내 공연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스터트롯 3 참가자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일본 팬들의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일본 무대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팬들의 응원과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스터트롯 3가 가져온 한일 음악 교류의 새로운 바람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참가자들의 글로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2. 안 되나요 휘성. 흑인음악 부흥의 일조, 톡 가창력 인정받아. 휘성이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런데 춤이었다. 중학생 시절 댄스팀에 들어가 백댄서 활동을 했다. 이후 4인조 그룹 A4로 활동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음악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흡수했다. PG통신 나우누리의 흑인 음악 동호회 SNP에서 활동했다. 버벌진트, 데프콘 등이 이곳 출신이다. 밴드 데메예미 멤버로 강변가요제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흑인 음악 레이블 잼보트와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했고 YG가 홍보와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휘성은 2002년 이 레이블에서 정규 1집 라이크 어 무비, 라이크 에이 무비를 발표한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안 되나요가 크게 히트하면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2003년 2집 비츠 리얼, 지츠 리얼.
2004년 발표한 3집 더 모멘트, 더 모멘트 역시 히트했다. 위드미, 다시 만난 날, 불치병 등의 히트곡을 냈는데 화려한 기교로 남성들이 따라하는 대표적인 보컬 중 한 명이 됐다. R&B, 힙합 등 국내 흑인 음악 부흥에 일조했다. 또 유나 비밀번호 486분,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에일리 헤븐 등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 등 히트곡 작사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뮤지컬 조로, 올슈겁 등에 출연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속사 온이 없었다. 가수 태진아 소속사 자회사인 YMC 엔터테인먼트 등을 전전하다가 2017년 독립 레이블 리얼슬로우 컴퍼니를 설립했다. 독자적인 색깔을 내며 활동하던 휘성은 하지만 향정신성 수면마 취재인 프로포폴에 발목이 잡혔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마 취재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마약유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0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콘서트 이후로 활동했으나 기존과 같은 인기는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활동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엔 다이어트 끝 3월 15일에 봐요라고 적기도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시간, 사망 경위와 유서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휘성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전했다. 3. 뒤끝 장렬 터졌다. 박서진. 25살 많은 선배에 배신당한 사연은 살림남.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 에서도 박서진 효과를 이어가고 있는 박서진이 반전 매력까지 선보이며 주말 밤을 뒤흔들었다. 지난 8일 방송된 살림남은 MBN 현역 가왕 2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왕의 자리에 오른 박서진의 마지막 경연곡이었던 흥타령으로 문을 열었다. 박서진은 살림남을 통해 가까워진 지상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소 낯을 가리던 박서진이지만 지상렬에게는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볼 정도로 형바락이었던 만큼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기대를 모았다. 박서진은 맞춤형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지상렬은 애지중지 모은 LP판을 선물하며 핑크빛 브로맨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인천살이 10년 차인 박서진은 인천 토박이 지상렬을 따라 인천 투어에 나섰다. 신포시장에서 지상렬에게 방송 리포팅 강의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박서진의 모습은 웃음을 선사했고 지상렬 특유의 언어 유희인 지상렬체를 점차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월미도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던 박서진과 지상렬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바이킹을 함께 타기로 했지만 안전바가 내려오자 급하게 자리를 떠난 지상렬의 배신감을 느낀 것. 박서진은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귀여운 뒤끝을 이어가며 재미를 극대화했다. 또한 진지하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위로를 전한 지상렬과 그런 지상렬에게 상추쌈 배달 서비스와 함께 애교까지 선보인 박서진의 반전 매력이 돋보였다. 이어 박서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지상렬을 소개했다. 전화 말미 평소 무뚝뚝했던 엄마의 사랑한다는 표현에 박서진은 당황했지만 말로 전달하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지상렬에게 용기를 얻어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다. 박서진과 지상렬이 만들어낸 훈훈함에 백지영은 눈물을 보이며 이들을 칭찬하기도. 이렇듯 박서진은 지상렬과 나이와 선후배를 떠나 친구 같은 편안한 케미와 보고만 있어도 훈훈하고 유쾌한 브로맨스로 공감과 재미를 모두 잡았다. 4. 황정음.
하와이행 배용준 블랙하트 박수진 근황 아유미 불화설 속사정 고백 솔로라서. 황정음이 걸그룹 슈가 해체 후 최초로 방송에서 아유미, 유캐승, 한혜원과 뭉친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아유미와의 불화설 및 슈가 탈퇴 전말에 대해 솔직하게 밝힌다. 11일 방송되는 SBS 플러시 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10회에서는 황정음이 슈가 멤버 아유미, 유캐승을 정음 하우스로 초대해 20년 만에 슈가 재결합 무대를 선보이는 현장이 공개된다. 이날 황정음은 생후 6개월 차 딸을 키우고 있는 육아 동지 아유미의 방문에 반가워한다. 새로 이사한 정음 하우스를 첫 방문한 아유미는 황정음과 함께 장난감방 등 집 곳곳을 둘러본다. 그러던 중 넓은 드레스룸이 나타나자 아유미는 거의 매장 수준이네 라며 찐 감탄한다. 화려한 옷들이 가득 찬 드레스룸에 대해 황정음은 결혼 후 허한 마음을 옷으로 달랬던 것 같다고 떠올리며 거의 서커스 수준이지 않나 라고 셀프디스 해짠내 웃음을 안긴다. 잠시 후 유캐승도 찾아오고 모처럼 뭉친 슈가 3인방은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며 추억에 빠진다. 특히 슈가 해체 후 20년 만에 방송에서 최초로 함께 모인 것에 대해 아유미는 수진이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한다. 이에 황정음은 박수진은 하와이에서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대 라며 응원을 보낸다. 뒤이어 황정음은 과거엔 우리가 데뷔하면 제2의 핑클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당시 아유미의 인기 덕분에 팀은 주목받았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놓는다. 아유미는 그래서 정음이가 탈퇴할 때 나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났다며 불화설을 소환한다. 황정음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내 계약 기간이 짧았다고 설명한 뒤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속사정을 밝힌다. 슈가 탈퇴 전말에 궁금증이 쏠리는 가운데 황정음은 20년 만에 슈가 재결합에 신이 나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한다. 직후 황정음의 단골 노래방을 찾은 세 사람은 아유미의 솔로곡 큐티허니를 시작으로 무아지경 댄스를 선보인다. 그러던 중 아유미는 옛날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과연 20년 만에 뭉친 슈가 3인방의 소회가 어떠했을지. 이들의 웃음과 눈물, 텐션 폭발한 신년회 현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황정음의 솔로 일상과 또 다른 솔로 언니 윤세아가 프로 바둑 기사이자 초대 여류국수인 어머니 김상순 씨와 함께하는 하루는 11일 오후 8시 40분 방송하는 SBS 플러스 솔로라서 1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